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산대교 무료 이 처분을 했었죠. 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일산대교라는 거는 이제 그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건데요. 그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서구 법고동 여기하고 김포시 걸포동 이걸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길이는 뭐 1.84km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아마 민자를 유치해서 도로를 개통한 모양입니다. 2003년에 그 착공을 해서, 이때는 손학규 지사 시절이죠. 2008년 5월 김문수 지사 시절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강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한 민자도로입니다. 그리고 통행료가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좀 비싸다, 이런 일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 있었죠. 이제 경기 김포와 일산을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인데 이 도로인데 뭐 비싸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거야 지역 주민들이 아니 한강다리 다 무료로 공짜로 통행하는데 왜 이거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내야 되느냐. 뭐 그 돈이 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대략 1,000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씩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통행료도 부담이 되고 불편하다. 그리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그 다리를 꼭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인 2003년 8월에 그러면 그냥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뭐 등 몇 개사가 투자를 해서 그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소유권은 정부에 넘겨주고 대신 관리 운영권을 30년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통행료를 받아서 그 건설 대금을 벌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게 민자도로죠. 이렇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통행료나 이런 것들은 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아마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효과는 그 당시 건설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꽤 큽니다. 왜냐하면 그 통행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일산대교가 없었을 때는 김포에서 일산대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일산대교가 생기면서 3, 4분 정도로 단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한 교통 효과, 뭐 재정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뭐 한간의 추계에는 뭐 500억대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몇 년 만이면 사실은 뭐 투자금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식 해법입니다. 2021년,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게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2021년 그때 대선 후보가 된 뒤죠. 된 직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선 후보 되려니까 일산 주민표도 필요하고 김포 주민표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연 행정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그 민간투자법 47조라는 데 공익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이 일산대교가 사회기반시설이죠. 그거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에 보상하는 제도. 관리 운영권을 30년간 갖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한 13년간 운영해 보고서 도로 빼앗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관리 운영권을 가진 회사들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겠죠.
물론 뭐 이미 이익을 다 취했는지는 뭐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와 이 관리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 그 회사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원하면 그냥 그 건설회사 거 재산 빼앗아도 된다. 그건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퓰리즘이죠. 전형적인 포퓰리즘. 그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으로도 좀 맞지 않네요. 그거는 뭐 거의 강압적인 행위죠. 이건 뭐 독재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빼앗는 거죠. 강도적 행위죠. 강도적 행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보상은 협의 절차를 거쳐. 왜 행정 절차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서 이미 계약해놓고 오랫동안 지속된 그 과정을 그냥 다 취소. 근데 그게 이제 공익성이 절실해야 되는 거고, 공익성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산 주민들, 김포 주민들이 원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려면 경기도에서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그 민간의 손실이 크지 않도록 기존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행정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해야 할 합당한 조치죠. 그냥 국민이 원하면 누구의 뭐 재산도 빼앗는다. 이건 공산당식 아닙니까? 대장동에서 김만배 씨가 거짓말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산당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거야말로 공산당 같은 짓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재명식 포퓰리즘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를 법의 근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공익성, 그 다음에 관리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 주식회사인가 뭐 그 회사와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해 버렸습니다. 무료화. 그럼 그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빼앗겼는데. 이때는 아마 이때가 그 경기도지사 사퇴한 직후일 겁니다. 완전한 대선용입니다. 일산 주민표, 김포 주민표를 겨냥한 대선용이죠. 실제 이 브리핑은 자기가 일산 요금소를 방문해서 직접 했습니다. 무료화하겠다. 직접 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의 오염된 행정이죠. 자, 이런 이재명식 해법,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일 만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27일부터 통행료가 무료화됐는데 20일 만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가 됐죠. 피해는 누가 겪었습니까? 한 20일간 공짜로 하다가 다시 유료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지리한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이게 이재명식이냐 도대체? 저는 이재명식이라고 봅니다. 피해? 그냥 자기는 생색 다 냈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만 받아들여졌으니까 실제 1심, 2심, 3심 일관되게 업체가 이겼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는 아마 경기도와 업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이 사업자 지정 취소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거를 그냥 거의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독재식으로 진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국 엊그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그 확정 판결은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무효다, 이건 무효. 그래서 이제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가 이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진행되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냥 유료화가 된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통행료가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있는 그 2개의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 그 다음에 서수원과 의왕의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올렸습니다. 왜? 너무 부담이 된다. 재정 압박이 너무 심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부총리 출신입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통행료가 이제 민자도로가 일부 통행료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아마 일부 재정 투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게 누구의 유산입니까? 어찌 보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뭐 이런 것들의 유산이다 이거. 그러니까 전직 경기도지사들의 유산이죠. 이게 5년 6년 만에 올리는 겁니다. 5년 6년 만이면요,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그 시절입니다. 그 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동연 경기도가 재정 압박이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두 개의 민자도로. 아마 일산대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결국 이게 이재명 방식 아니냐. 걸핏하면 돈 나눠주겠다. 최근에도 무슨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25만 원씩 주자. 이러면 예산이 13조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 뭐 예산 절감해서 주자 이런 식이죠. 이제 11월 16일 뭐 며칠 뒤군요. 한평 영광,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 구청장, 뭐 여기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영광에 가서 여기 예산 보니까 뭐 충분히 절약해서 내가 1인당 영광 군민한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주겠다 공약했죠. 그거 실제 줄 수 있을까요? 예산 영광군에서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가 유난히 낮은데, 자 거기서 다시 예산을 또 압축해서 아마 대부분 인건비일 겁니다. 1인당 영광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 실제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식 해법이다. 근데 그 이재명식 해법의 일산대교 부분은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결국 그대로 확정이 됐다. 법원이 바로잡았다. 결국 이재명식의 포퓰리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유권자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걸핏하면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성남시장 때도 코로나 지원금 이 문제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성남 각종 여러 가지 수익이 생기면 그냥 시민 도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거의 뭐 유일한 해법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현욱 전 경기주택공사 부인이 한번 쓴 적이 있었죠. 정책이라는 게 맨 돈 나눠주기밖에 없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이 제대로 제동을 걸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